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의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임팩트 있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 등의 사업비 1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그제 고연시장, 야시장 재개장 등 야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올해 판매 목표액은 전년보다 100억 원 증액된 1,600억 원으로 모바일 10% 할인 1,400억 원, 지료 5% 할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판매액 780억 9,900만 원으로 49%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제한함에 따라 시민과 가맹점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 하반기 내에 상품권 사용처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 및 사업 보조입니다. 소상공인 민원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민원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운영지원 컨설팅, 정책 자금 등에 관한 민원 상담과 온라인 마케팅 코칭 서비스 등 역량 강화 교육함에 따른 사업비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상공인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유충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204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지원 12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591개 업체에 융자금 172억 원, 2차 보증금 4억 원 지원 중입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된 230개 업체 중 6월 말 현재 134개 업체에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자 및 기한 내 사업 미완료자 발생 시 기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등의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사업 재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은 6월 말 현재 1,166개소 1억 4,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은 총 111개소로 금년 상반기에 신규 5개소 발굴과 인정사회적 기업, 재지적 마을기업으로 각 1개소가 도약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 거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연 2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과
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호사업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3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설비 247개소 설치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신청 중에 있고 8월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민청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지원입니다. 서민청의 노후 불량 전기 가스 시설 개선 및 냉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지역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월 말 현재 56.58%입니다. 올해 경제성 미달 지역 보조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으로 오포동과 고흥동에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경남 에너지청과 지속 협의하여 관로 매수를 앞당기고 수요가 시설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린미길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옥포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400m와 고인로 11길 도시재생구역 410m를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17억 3,500만 원과 25억 4,800만 원입니다. 국산초등학교 통학로는 내년 4월에, 고인 도시재생구역은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추진입니다. 발전소 추진 및 사업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의 경영 여건 악화로 단독 사업에서 공동 추진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 8월 중순 SPC를 구성하면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5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영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향후 계획에는 이게 뭐 재검토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옥포 국제시장, 야시장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우리가 상인의 측으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사업 계획이 너무 미진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광주 최대의 야시장 축제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야시장을 계획을 했거나 야시장을 하려고 했으면 전국에 우리 야시장이 어디가 제일 크게 하고 또 나름대로 히트를 치는지 한 번쯤 이렇게 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광주. 예, 이거는 지금 여기 문화예술 또 웬만한 버스킹 공연부터 그다음에 프리마켓 다양한 먹거리 판매부터 엄청나게 지금 이게 히트를 치고 크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게 이제 관광 상품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검토를 하실 때 꼭 한번 답사를 한번 가셔가지고 지금 옥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재검토 떨어지고 하면 그 상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거 꼭 좀 한번 전국에 어디 야시장이 제일 잘 되는지 몇 군데 정도는 한번 가셔가지고 벤치마켓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이제 옥포까지 들어왔네요. 단독주택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정도. 그지? 예. 아주동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아주동도. 옥포 옆이니까 아주동이. 아주동은 24년도 옥포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게 그- 좀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기존에 이제 가스 업체들이 내는 이 금액하고 도시가스보다 뭐 도시가스가 더 뭐 비싸다 내지는 도시가스 업체는 이 공사를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가스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예. 저기 시골까지도 다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요거 한번 꼭 좀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가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예전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몇 가지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16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예전에 80% 지원하다가 70%로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줄인 게 아니고 도의 보수 사업이다 보니 도 지침에 도의 지침이 예, 변경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도 우리가 1.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 비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된 겁니까? 이거는 금액이 늘었는데 예, 이거는 뭐 도의 12 매칭 50대 50이라서 또 도에서 내려온 내려온 예, 사항이 청액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3번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요거는 지금 우리가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또 줄였습니다. 이것도 뭐 예산 내시가 그 초기에는 이제 뭐 6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도비가 1,200만 원이 배제됨에 따라서 이름이 이게 이제 전체 추진 현황에 보면 원래 30개소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개 선정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비용이 6천에서 3천으로. 예, 예, 이게 이제 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로 디지털 기기가 어떤 겁니까? 이게 뭐 그 키오스크나 말씀드린 뭐 이런 스마트 오더 같은 그런 예, 겁니다. 예. 예, 요즘 뭐 가게 대부분 그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업 확대 육성 이렇게 돼서 예년 자료하고 이게 시점마다 개수가 좀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22년도 9월 달에 전체 112개고 인정이 3개, 예비가 22개, 사회적이 11개, 일반이 6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예. 근데 23년도 5월인데 그게 이제 성장 도약을 못 하고 예. 이제 만료가 되고 하니까 지정기일이 만료되고 하니까 빠져나간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5개 정도가 예, 줄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여름이고 또 겨울이 또 올 거고 지금 에너지가 또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자료 대비해서 밑에 지금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부터 해서 에너지 효율 난방 개선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서부터 안전 취약계층 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까지 여기는 도비로서 주로 하는 거고 네. 그 밑에 내용은 또 국비로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 재해 구호 기금 지원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지금 에너지 취약해진 난방기금 지원이 도비 보수 사업으로 3,223가구에 지원을 5만 원씩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제 에너지 바우처하고 우리가 등유 바우처하고 연탄 쿠폰 대상으로 할 거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뭐 매년 예, 예, 지원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올 그 연말에도 이제 분명히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 공기관 위탁은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이게 그 서민청 전기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예.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시행하는 거는 이제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그 협업해서 우리 미리 좀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그 여름철, 겨울철에 전기 문제나 뭐 기타 에너지 문제로 이상이 없게끔 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도 3월 말 기준 보급이 55.7%인데 작년도 22년도 9월에 56.1%였거든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수치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3월 기준은 10만 3,702세대고 그 다음에 9월 기준은 10만 3,461세대인데 그 물론 기준으로 하지만은 전체 그 공급 배관됐던 게 5만 8,028개에서 5만 7,74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관리를 좀 하셔야 이걸 데이터를 좀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관리를 조금 한 번 더 내시기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소 원료 전지 관련해서는 이후에 그러면은 그 향후 계획에 우리가 사업 입찰을 6월 달에 하는 걸로 되는데 지금 입찰이 됐습니까? 예, 입찰 공고를 했고 예, 예. 8월 달에 낙찰자 결정이 될 겁니다. 8월에. 예, 8월 중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뭐 문중 묘지 이장이라든지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예, 부조선은 이제 낙찰자 결정해서 이 SPC가 구성이 되면 예.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문중 묘지 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그 14페이지 그 향후 계획에 우리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소상원 연합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예.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뭐 작년에 한 700여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한 뭐 1,000만 원 좀 넘게 그 내려오거든요. 우리 CS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예.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안 들어가는 예. 그때 작년에는 700명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사 상품권 보는 13페이지에 보면 그 30억 이상 30억 이상은 매출 오른 곳 있잖아, 그지? 예, 예. 그게 몇 곳이나 되는 거 파악됐습니까? 156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많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개편 시기를, 156개소. 예, 개편 시기를 그 우리 이제 이용자들이나 가맹점의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는 7월까지 다 완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석 때까지, 추석 연휴 때까지는 일단은 농협 신혼농협에도 이렇게 보니까 받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매출이 많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권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는데 예. 지금 좀 취지가 많이 되색돼지는 것 같고 또 150군데나 이렇게 파괴된다면은 주유소 같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 주소는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좀 해봐야 뭐 5만 원, 10만 원이고 한 번 넣을 때 그리 많지는 않은데 농협 같은 데는 예. 우리가 상품권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150군데 리스트를 한번 예. 그냥 주시면 예.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20페이지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그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 보급률이 지금 현재 뭐 56.58이면
우리 전국 평균으로는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내 평균이 한 77% 정도 그렇죠. 됩니다. 예. 전국 평균은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스는 우리가 시에서 노력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왜 우리는 도시가스 안 해주노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보급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 77%인데 우리는 많이 낮잖아요, 그죠? 우리 시가 조금 예, 도시가 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것도 면 있어요. 지역 공급 불가 지역이 그리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예. 그 회사에서 보면 경남 에너지에서 보면 이 또 자기들 그것도 수입성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사비 작게 들고 수입 좀 올라올 때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경향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지금 시급한데 먼저 하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수고하시고 방금 그 신원장님 말씀하신 그 도시가스고요. 예. 고현의 신진칼 미안합니다. 고현의 그 신진칼라에서 해남 정비 방향 아시죠? 예. 예. 고현의 예. 예. 거기 지금 그 도시가스가 그 계룡빌라입니까? 그 신진칼라 마저 보는 쪽에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그 아래쪽 라인이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 주민들도 수차례 이 이야기를 이영훈 국장님 가장 하실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야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고염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관련해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2017년도에 우리 그 제주 스키포 올레시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공용 주차장 들어간 입구에 버스 주차장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같이 갔죠. 예, 같이 가셨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통 시장인 올레 시장에도 관광버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 우리가 의회에서 경관위에서 갔을 때 내가 우리 숙소하고 그 올레 시장에 가까워서 나가 보니까 이렇게 천막 형태로 야시장을 그때 당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 안 와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아예 그냥 야시장으로 이렇게 고정 구조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주에 이중섭 거리하고 그 올레시장 밑에 무료 공용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서 글로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근데 바로 길 건너편 아닙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그쪽에 그 우리 숙소 한 대 그 위로 위쪽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무료 공용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야시장 형태로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공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바짝 붙여서 못했습니까? 붙여서 하면 버스도 들어오고 회전 반경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죠 했는데 좀 여기 보면 이 캐노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장에 이분들이 반대를 하셨대요. 자기들이 이 공간을 쓰니까 이쪽으로 붙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그냥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를 아예 그냥 야시장 형태로 지금 좀 바꾸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현시장 버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버스가 될 수 있는 높이까지를 확보를 하고 그 위에를 오히려 우리 초장집 화로 초장집 형태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받고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일단 그 활용 방법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초장집이 들어오면 그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주간에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쓰고 야간에는 뭐 그게 초장집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차를 좀 대기해주고 주변의 상인들도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를 이제 비가 가려지는 형태로 되니까 뭐 야시장을 추가로 만약 개설 요구가 있으면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형태 전통시장과 관련된 쪽으로 좀 입체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뭐 야시장이 뭐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뭐 동문시장 뭐 그다음에 서귀포 올레시장 이런 시장일 텐데 그 큰 관광지에도 코로나 여파로
관광버스가 안 들어와서 버스 주차장에다 이렇게 야시장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뭐 이런저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분들께서도 좀 뭐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우려를 하시니까 어차피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활용을 하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으로 지금 우리 해수 공급 라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해타운하고 우리 하루 판매하는 것보다 거리는 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시장이나 거제의 횟집들이 살라 그러면 지금 잘 안 되는데도 그렇지만 우리 고현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다가 태양광 우리 그 설비 있는 쪽 말고 그 남아 있는 쪽에다 필로티 형태로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위에 초장집 형태로 그 개설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우리 남아 있는 우리 그 고현시장 주차장 앞에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그 고현시장에 방문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조금 좀 협소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우리 앞쪽에 그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그 지금 우리 그 야시장 앞에서 놓고 한 그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좀 증설을 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입구 쪽 기존에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주차장 있던 곳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옛날 농민회관 자리죠. 그 자리까지 좀 이게 증축을 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밑에 공간이 이제 비를 안 맞게 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는 이럴 때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시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덮긴 덮었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사업 내용, 디지털 기기 구입비, 디지털 기기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예, 겁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 키오스크나 예. 스마트 오더 같은 그런 겁니다. 아. 요즘 그 알바 쓴 비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요즘 주문도 그냥 뭐 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시범 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노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야시장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는데 방문객 카운팅이나 매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어이구야 사람 많네 장사 잘 되네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객관적 수치로 관리가 됩니까? 그 매대가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수입이 카운팅이 됩니다. 예. 그분들 그분들 싫어하시겠지만 그 외에 또 이제 장사 그 인근 부처는 자기들 매출 노출되는 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었던데. 그분들은 뭐 외지에서 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예. 여기는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출액 정도 충분하고 매출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뭐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뭐 좀 기본 카운팅은 돼야 예. 나중에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수평 전개가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상품권 발행 이제 사용처가 30억 미만으로 매출 30억 미만으로 줄어들면 예. 얼마나 어떤 매장들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됐다가 빠지는 매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럼? 그 156개가 156개. 예, 쏘가 빠집니다. 주로 뭐 근데- 하나마트나 그렇죠. 마트 이런 데 빠지겠죠. 예, 그런 데가 빠집니다. 그러면 좀 우리 사용하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다 그죠? 불편함 좀 있겠습니다. 불편하고 또 그분들이 또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그 우리 소상공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작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2023년도에 1200kW 322 가구를 하겠다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거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성과라 보면 됩니까? 아니면 올해 거기입니까? 이게 올해는 지금 현재 또 된 거 보니까 835kW에 247가구로 사업량이 대폭 줄어 있어서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그 이전에
3년 정도 연속으로 해서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분이 빠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상당히 그 용량이 많는데 거기가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업무 보고 때도 서민청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는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민청 전기시설 개선 사업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이걸 또 보니까 총 사업이 10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 이렇게, 이거는 보고할 때 예. 여기 그 개별 사업을 그 포함을 안 시켜서 보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 예. 그러면 작년에 업무 보고 자료가 빼고 보고한 거네요. 예, 이런 부분은 뭐 국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지금 이번에는 국가 직접 시행이 네, 4개나 되니까. 예, 그런 걸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이것도 계속 그 한국 서부 발전이 예, 경영이 어렵다 하는데 작년까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올해인지 뭐 작년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서부 발전이 예. 저 공기업 경영 평가 해가지고 그 5개 뭐 에너지 공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 유일하게 A 우수 등급 받았던데. 발전 공기업들은 사실은 뭐 한전은 적자지만 그 매입하는 아니 즉, 그러니까 다른 뭐 예, 중부 발전, 남부 발전, 뭐 동남 발전 뭐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서부 발전이 유일하게 A 등급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SPC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참 그 바람이 좀 늦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긴 어렵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이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저희들이 아닙니까? 가서 출장을 가서 그쪽 그 담당 그 본부장하고 또 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 의견이 어렵다 뭐 일이 또 나와가지고 아 경영 우수 A 등급 받았는데 어렵다면 뭐 그럼 뭐 C 등급, D 등급들은 당장 내일 뭐 망하겠는데요. 할 의지가 있기는 있죠. 물론입니다. 경영 핑계 대고 뭐 안 할 마음이 아니고 할 마음은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경영 평가를 할 때 대충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A 등급 받은 건 사실이니까 좀 독려해서 제대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정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업무 보고서 27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조선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운영 자금을 신규 171개, 연장 96개 업체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대출 400억 원을 실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한내 협동화단지 급수 완료 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내 협동화단지 암벽 보수 공사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에서 7, 8월 중에 업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신규 투자 후 신규 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9월까지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유급 휴가 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사례보험료를 사업주 부담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432명입니다. 8월부터는 내년도 훈련 수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삼성과 하나오션 양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게 각각 3억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능포 아파트 100호실을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장기 건속 프로그램으로서 2년 근속할 경우에 임차료 240만 원 환급과 근속 추가금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거제시 부담분 1억 4천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학관 협력 사업입니다. 거제대학교에 3억,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각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3페이지 노동자 복지와 근익증진 사업입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 지원, 공인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무 상담 실시,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정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옥포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8월에 준공해서 10월 중에 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내로 수탁 기간을 선정해서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친선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적혀있는 초기 정책 지원을 위해서 하는 한글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지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모사업으로 경쟁을 뚫고 대우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센터 위치를 아마 조만간 확정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설치에 예산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확보된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입니다. 특구는 작년 9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구 사업은 아모니아 혼소연료 공급 시스템과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도비와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해상 실증 선박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아모니아 혼소 연료 시스템으로 해상 실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9페이지 선박 풍력 추진 보조 장치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센터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해상 태양광 실정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실증 중입니다. 해역 이용 협의 점검 결과를 공유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인 비행장치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분야 드론 촬영 지원과 청소년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관내 드론 동호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고 초등학교 드론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외국인 선주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9월 중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10월에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을 준비 중에 있고 11월에는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선주사 소유 그룹 모임 행사와 환영 행사는 협조 요청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영 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거제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님하고 한번 미팅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 방문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선산업을 저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먹거리는 앞으로 관광, 해양,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거제대학의 생각이 뭔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학과가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지도자 배출을 못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거제대학의 생각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뭐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없습니다. 거제대학에서 뭘 하겠다. 뭐 언론에 난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 관광학과나 해양 스포츠, 뭐 레저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푸드 쪽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물론 뭐 사립대학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생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이제 잘 하고 계시고, 지금 혹시 리모델링은 이게 신축이 아니라서 예비 준공 이런 건 안 합니까? 그거 하고 왔습니다. 했습니까? 예비준공검사. 예. 예비 준공 한 달 전에 한달 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 우리한테 왜 그런 거를 좀 의원님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비준공검사는 아니, 지역구라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따로 일정을 잡아서 모시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부실이 없는지, 네, 요즘 네. 하도 네. 뭐 비샌다, 건물 크랙 간다. 맞습니다. 예. 지금 너무 우리 거제시가 이 브랜드 가치가 지금 이게 하여튼 저는 좀 그랬는데, 그래서 또 민주노총 거제시 지부에서 단독으로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니네. 그치? 공식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전에는 누가 했죠, 이걸? YWCA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류를 어플라이를
민주노총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네, 단독으로. 네. 신청자가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글쎄요, 그 관내에 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조건.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노동회관이다 보니까 예. 좀 민노총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총이 있는 데서 좀 전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금 이제 대우병원이 이제 픽스가 됐네, 그지? 결정이 돼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뭐 어디 임대를 해가지고, 어디 쪽에 임대를 해가지고 합니까? 병원 안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운영기관인 대우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건데 고현 쪽이 유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 추경에 3억 9천 해가지고 우리 기반시 그러니까 건물을 임차한다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산다라든지 의료용품 이런 걸 좀 지원하려고 좀 낙낙하게 해놨는데 그 조금 제한이 따라가지고 그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예. 네네. 고현이 아니고, 이게 대우병원이고, 대우병원이지만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대우병원이고, 지금 한화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럼 옥포는 아주 쪼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거는 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타깃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예,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은 데가, 단지가 많은 데가 연초, 사등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 지금 어쨌든 얘기를 고연제도 보니까, 없어요. 예. 여기, 건강은 이제 재활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 트라우마는 정신과나 이런 쪽으로 또 뭐 연관이 있을 건데, 분명히. 상담을, 예. 상담사가 있죠. 전문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래서 예.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끝으로 우리 이 무인 비행 장치 뭐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이미애 팀장님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 뒤에 뭐 외국인 선주사 지원 사업은 우리 이봉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는 사천에 모든 이 에어에 관계된, 그러니까 이 공중에 관계된 거는 사천에 지금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하고 파트너를 하든 부산 쪽에 뭐 발목을 잡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어제 충분하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 룸에서 그렇게 충분한 대화를 했으니까 그거 선점 안 하면은 우리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32페이지에 조 의원이 지적한 건데 가장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거제대학에 관광과를 거제시에서 추진을 해서 관광과를 신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관광과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문제는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 거제대학 가서 방문했을 때에 그때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왜 없앴냐, 이유가 뭔지.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갈 길이 관광이잖아요.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근데 왜 없앴는지도 모르겠고, 또 필요한 건데 참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신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는 하도 힘들어서 거제시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그걸 관광과를 있게끔 했는데도 이제 이래 된 상황인데 그런 거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거제시에서 중학교 타켓으로 청소년들하고 해서 드론을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지? 지금 현재 네.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 하고 있고. 네. 외부에서는 다 성인들이 많이 해요. 네. 외부에서는 성인들을 저번에 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네. 전적했듯이 네. 성인들이 많이 하는데 모양 이렇게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 계획에 보면은 드론 동호회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하는데 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드론을 가진 지금 현재 활용하는 동호인들 엄청 많아요.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분들을 한번 모아서 뭐 언제 하겠다 이거보다도 뭐 7월에서 12월 하겠다 넣습니다. 네. 빨리 좀 동호회를 먼저 네. 네.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고 네.
지금 우리 더러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동호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 답인지 싶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운영 자금 관련해서 이 좀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1년에 총 800억 원을 그렇죠. 대출해 줄 수 있죠. 상반기에 네. 400억, 하반기에 500억. 이제 한 기업한테 최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 심사해서 대상이 된다면 은행에다 넘기죠. 넘기면 은행에서 보증서 끊어온 거 확인해서 대출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자 중에 3%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신규는 지금 우리가 이게 23년도 1월부터인데 그 이전에도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지금 해봐요. 연장 지원이 돼서 나머지 지금 96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네. 결정 금액은 요만큼이 돼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네. 그 혹시 그 연장 지원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이제 그 조선산업이 한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해소해 드리려고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죠. 1년 뭐, 단위로 해서. 특별한 조건은 없다. 네. 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담보라든지 보증서가 있어서 그 보증서도 보증해 준 기간이 있잖아요. 그 네. 기간 내라 하면은 네, 그렇게 뭐 제한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밑에 소규모 환경 개선 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4억 2천이었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아, 이 금액은 우리 네네. 전체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시자체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옆에 이렇게 좀 써주셔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예. 예전에는 네. 그 22년도 12월에 도비 확정이 됐다 뭐 이러면서 네. 24년도 2월에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또 12 매칭한 게 1억 좀 넘게.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이 그렇게 되겠네요. 나머 12가 2억 3천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내 쪽에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 성내에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조선업 지원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시의 역할이나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공보를 가져와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거는 지원은 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나 우리 거제시의 의미 부분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진행 여부를 또 홍보를 또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뒤쪽에 5번, 6번, 7번 쪽에 어떤 직업훈련 장려금이라든지 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라든지 뿌리산업특화 이번에 하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거제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충분히 우리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뭐 추경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이렇게 네네.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32페이지에는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등학교하고도 관련해서 이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겠죠.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4억 6천만 원이 전체 10입니까? 네네. 예, 전체 10이고 이 자료를 나중에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5페이지에 그 우리가 지금 예비 준공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네. 우리 그 설계 도서하고 시방서대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그 관계 건축가하고 뭐 민간 가문기사 다 전문 기술자. 모여가지고 네. 네네네네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 여부 한 달 이후에 가능한지 시공 여부하고 실제로 이 그 설계 도서하고 시방 도서대로 했는데 미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거를 네네. 나중에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다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37페이지 우리 조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근로자 건강센터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3억 9천인데 이거는 그거는 시비가 아직 얼마나- 미확정입니다. 아직 미확정이고, 네, 그거는 예.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우병원과 세 사람이서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보고할 때는 분소로 그 산업재해 네. 예방안전보건공단에 분소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으로 안 되고 아니 이거 설명이 좀 복잡한데. 네. 어,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네, 설명 좀 알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네. 예. 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네.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후속 사업 추진이라고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도 거제시의 역할이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면 관리 포인트가 별도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그대로 담아놨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이게 선박 풍력 추진 보조 장치 관련해서 중간에 추진 현황에 보면 22년도 8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의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요거 내용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 자료를 조금 한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외국인 선주사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반기인데 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 같은 경우에 2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네. 어떤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첫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여기에 결과가 조선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 도로변에 중요한 사거리 요런데 지금 다 정치 현수막이 지금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 보면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부 공모 사업 선정이라고 사업비 622억 확정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 거 보셨죠? 네. 뭐 워낙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622억 확정 저게 어떻게 나온 예산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네. 주십시오. 올 2월 달에 한번 간담회 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의견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 이게 사업은 구름이는 하는데 사업이 안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를 구축하는 거고, 하나는 소부재 실정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이제 짓는 거는 250억. 그래서 그건 이제 250억?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 사업 땅 부지 빼고 250억. 우리가 보고 드릴 때, 국비 100억하고 지방비 150억에서 도 75억, 우리 시가 75억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결정했고, 이제 R&D에서는 이제 우리 매칭이 3대7 안 해주니까 우리가 5대5 하는 조건으로 R&D는 우리 못하겠다. 도에서 다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 622억이라는 것은 아마 토지를 동시지가를 환산해가지고 그 포함시켜서 622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또 우리 시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하고 순수한 이게 또 뭐 다 국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이 622억이 도대체 어떻게 된 그거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온전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 센터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2월 23일 날 그죠? 저희 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이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이제 75억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네. 5년을 나눠서 이렇게 하실 거라 했는데 그러면 이게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죠. 네. 그럼 올해 뭐 15억을 어떻게 추경에 확보할 예산
네, 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예.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당초에는 5월에 개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5월에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한 9월 때 주경에 편성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네. 그 투자 심사가 9월? 네. 8월이네요. 예, 8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 9월엔 좀 힘들 것 같고 그 추경에 한다면은 결산 추경쯤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그 이율이 가능하다 그러네. 그래서 네.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국도비가 투입될 때 우리도 같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상을 아마 그렇게 연말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요. 그 우리산업 특화단지 해가지고 요 지금 그 11억 1천만 원 가지고 그지 이거 네. 개선 사업하고 또 장기 근속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다? 제가 이게 네. 다 가능합니까? 네, 공모를 해서 된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예. 아마 그 하나오션 조금 내부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이제 착공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호실 정도의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네, 또 2년 근속 또 임차료 환급도 그죠 해줘야 되고 네, 또 뭐 그 근속 축하금도 있고 그렇네. 네. 이거는 이제 임차료는 본인은 냈던 걸 이제 도로 환급을 받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환- 환급해 주는 거고 원청에서 60만 원 그다 얹혀서 3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이게 다 가능한지 이 예산으로 그래서 네, 제가 가능하다고 한번 이렇게 하시네.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면 우리 그 해상 태양광 실증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고에 네. 또 다음에 무인 비행 잔치 이거 보면 이거 다 이게 청소년 뭐 초중학생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드론 교육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드론 이게 나는 과연 우리 이 지금 조선 지원과하고 이게 맞는 사업인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네. 하면 그 태양광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과의 에너지 팀에서 오히려 실증 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한 대로 뭐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잘 되는지 이렇게 그런 게 실증 사업인데 오히려 이 지역 경제과 에너지 팀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무인 이 우리 드론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 창출과에 보면 거제 메이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로 요 관련해서 많은 또 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신산업 지원 해가지고 이 조선 지원과하고 이게 맞는지 제가 좀 네. 그 해상 태양광 실증 사업이라는 거는 아직 완전한 작품은 아니고 그렇죠. 만약 이게 완전하게 네네. 여러 조건에서 해상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특별한 조건 환경에서 실증을 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요. 상품 된다면 이제 지역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실증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럼 전력량이 얼마만큼 생산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가능하다 싶을 때 에너지가 다시 되지 에너지 않을까. 팀으로, 예. 그렇게 이제 네네네. 그런 계획을 네, 하고 그럴 것 같고요. 그 이제 무인 비행 장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산업팀에 이제 드론을 이제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면서 네네. 우리 조직 내부에 이제 협조 요청이 올 때 이제 네. 나가서 하는데 네. 여유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청소년들한테 뭔가 시각도 좀 넓혀주고 이런 산업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하는 차원에서 네. 시작했는데 네. 결과가 괜히 좋은 거예요. 반응이 학교에 그렇죠. 갔는데. 네. 네. 근데 신청을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예. 그럼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쪽에 그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제 4월 3일 날 착수 11일 달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네요. 네, 중간 보고에도 한번 9월에 할 거라서 아, 그때는 9월에. 의원들 다 좀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 9월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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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다음 34쪽에 그 추진해남 관련해서 이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700만 원을 해서
네. 노사민정 정책 간담회를 이제 이 보조금으로 이제 네. 정책 간담회를 한다 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릴 때 요 내용을 내가 올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계획의 노정협의 간담회, 네. 노정협의 간담회가 네. 우리 상반기에 했습니까? 노정협의 간담회를 1회 상견례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장님이랑 일회. 관련 부서장님이랑 해서 한번 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노정협의회 그럼 이 참석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시장님하고 또 그러니까 노정협의회에서 13개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견례 할 때.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대상이 그게 민주노총에서 왔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밑에 기구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 그분들 해당되는 뭐 택시, 뭐 버스, 그 다음에 웰리브 이렇게 각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또 간담회를 안건별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노동조합에 또 의미 있는 대표들께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뭐 해소할 수 있는 해법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참 맞다 이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을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특히 이제 노사정 간의 이제 사회적 대화와 토론 그를 통해서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이제 방안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잘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정 협의회도 중요하고 그런 과정의 현안에 대한 청취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현안들을 이제 조금 더 사회적 대화나 합의를 위해서 노사정과 함께 하는 그런 테이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소통실에서 네네네. 거기에는 노조 그다음에 다른 뭐 대우조선 노조라는 민주노총 관계자 그다음에 협력사협의회 또 양대 조선소의 또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만한 인물들도 참석했고요.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현안이 되어지고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께서도 집행부 의견도 내셨고 어느 정도 오해도 불식하는 또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테이블이 노사민정 테이블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은 노조의 책임도 있고 또 대표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와 같은 형태를 시장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례화한다라면 이제 노사민중 테이블을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복귀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네, 노재하 이제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저도 아까 우리 박용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셨던 부분 그 림스입니까? 네네. 중소 그게 조선연구원. 예. 그게 264억 358억 이래가지고 62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5억 원 중에서 9억이 더 증액된 거는 땅값이라 보면 됩니까? 네, 땅값이고 근데 그 당초 계획하고 조금 그 금액이 바뀐 게 아니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땅값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최초 보고 받을 때 의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시의 11호 전체 조선업 적용되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고
의원들 뭐 전체적인 뭐 100%로 동의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622억이라는 그런 문제,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제시든 경남도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사업이 발표가 나서 그 이후를 보면 그제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서포트 해주는 하부기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622억짜리 사업이 뭐 대단한 공모고 성과인데 그러면 그제시도 뭐 프랜카드를 냈으면 하든지 아니요 뭐 보고 있는 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럼 온갖 지금 뭐 확정 해가지고 프랜카드가 달리니까 그럼 그제시는 뭐합니까 그럼? 우리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현수막 못 답니다. 그제시가 했다는 건 가능하잖아요. 언론 보도자료는 이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특교는 그 뭐 정부에서 그 의원님들한테 한 50억씩 뭐 이렇게 30억씩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야 뭐 상관없지만 이거는 뭐 경남도와 그제시가 다 같이 뭐 조선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이게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 그럼 이게 사실 혜택을 보면 하나오션 노동자들이 대부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예, 하나오션에서도 또 4억이라는 돈을 또 대고 삼성도 이런 사업을 신청은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네,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신청 안 하셨습니다. 삼성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했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컨설팅을 사전에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컨설팅 할 때 선정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데 삼성은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뭔지는 모르지만. 네네. 컨설팅 같이 근데 가고 있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네. 사업을 준비를 하더라도 그제시하고 협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니다. 협의. 같이 컨설팅 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이 삼성에서도 이제 조선지원과에서 좀 하자고 하려 했는데 이미 삼성에서는 모종의 뭔가를 하고 있다. 한번 다녀가셨고 컨설팅도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사업도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아닙니까? 근데 네네. 제가 삼성 안에 이렇게 보니까 공정 지연이 2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을 끌어오기가 바쁘고 정규직 직영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때 무조건 월 이상 일해라 이랬다던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는 확 바뀌었다 아닙니까? 상황이 맞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이 앞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재검토가 좀 네네. 필요. 이 다른 어떤 이제 사람을 이거는 이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을 땡겨오는 사업 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거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장님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하고 저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국회의원만 지원한다 이런 거는 좀 저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뭐 저도 듣기 좀 불편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뭐 거제시를 위해서 다들 힘쓰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제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창출 과정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와서 저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일자리 창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 지원입니다. 경상남도가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7억 5천만 원이고 거제시 부담금은 9억 5천5백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이고 사업 내용은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일자리 도약 장려금, 채용 예정자 훈련 사업,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금입니다. 추진률로서는 내일 채용 공제는 100%를 달성했고요.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7%, 채용 예정자 훈련 사업은 49%, 숙련 퇴직자 재취업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천만 원이고 거제시 부담금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선업 특화 전문 취업 지원과 조선업 취업 정착금 플러스 일자리 사업 연계, 조선업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51페이지 도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전액 2억 원이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업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27개 사회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153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임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공모 사업으로 조선업 신규 취업자 2조 정착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2백만 원이고 중견 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저희 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에 3개월 이상 장기 건숙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70명에게 월 30만 원 2조 정착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목표 인원은 70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 인원은 2명이고 추진률은 2.8%입니다. 시기별로 2주 정착비 지원 사업을 2회에서 4회차를 계속해서 모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은 지금 1분기 수강 인원이 195명에 취업 인원 140명, 취업률은 88%입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22개 가정에 45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 7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 대상은 조선업 취업 희망자입니다. 조선업 인력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자에 대해서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라서 채용 지원금은 내년 초에 지급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행정안정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은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원 인원 75명인데 지금 현재 1차로 40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페이지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9월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내 거주 재직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 41명에게 청년하고 경상남도와 시군이 매월 40만 원 적립 후에 2년 만기 시에 청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5페이지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자기 성장 지원입니다. 밑에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월세 지원은 6월 현재 지금 6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했고 7월에는 심사 및 선정 후에 8월에서 12월까지 월세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은 3월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고 5월에 1기 12명 참여 청년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향후에 3기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년 아카데미 운영은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되어서 청년센터 2룸에서 라이브 커머스 기본 심화 교육 및 컨설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 커뮤니티 공간 청춘 다락에서는 상계 프로그램의 6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10명이 들어가 있고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을 심의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25명이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주간 행사는 올해 9월 16일 날 체육관 주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초청 강연과 소통 참여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이 있으며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8명으로 그제시 청년 주간 추진 기획단이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고 행사 용역 대행 업체와 같이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청년 주간 추진 기획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도 개최했습니다. 7월 3일 날에 행사 용역업체와 청년주간 추진기획단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행사 추진 방향을 의논하였습니다. 58페이지 아주 옥포 건역 청년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인 청년문화공간 대폭 확대 사업의 추진 일환입니다. 아주 옥포 지역은 저희 시 청년 인구의 2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2층이며 규모는 200.6제곱미터이며 시설이랑 이렇게 설치하는데 한 8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해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청년지원센터로 청년정책 안내와 일자리 상담, 청년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 공간 등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청년지역 정착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 두드립 사업은 지난 4월에 창업 교육을 40시간 실시하였고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심사해서 8명을 선정했습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은 2년차 청년 채용 사업장 8개소에 인건비와 역량개발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주정착 지원 사업은 4월에 5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일정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및 초기 사업비 및 청년 인건비, 역량개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0페이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거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거제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잠재진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창업과 육성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서 사업 대상은 예비 창업자 2명과 7년 미만 창업자 3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엑셀러레이팅 지원과 고객 지향 혁신 교육,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디자인 등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성과 발표 평가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종 성과 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4월에 사업자 참여자 모집 결과 총 33명이 신청되었고 5월에 1차 서류 심사 결과 14명이 선정되고 2차 발표 심사에서 예비 창업자 2명, 창업기업 3명으로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12월에 최종 성과 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47페이지 기본 인양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 창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여기는 주로 안에 내용이 이제 조선업 관련된 거네, 그죠?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은 좀 우리가 다른 먹거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선업의 고용 지원 달린 거고 나머지 공공 일자리나 이 기타 일자리 지원 센터는 폭넓게 지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노인은 노인 일자리과에서 뭐 노인 예, 그쪽에서 하고 예. 뭐 이렇게 장애인은 또 장애인까지 장애인들 하고 분산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우리가 큰 틀이 잘 돼 있으면 오지 말아도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큰 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저는 이제 좀 대기업 우리 삼성이나 한화가 이런 데에서 좀 큰 틀에서 이 조선 말고도 이 대기업들은 아시다시피 계열회사 뭐 협력회사 많지 않습니까? 조선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선이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데에서 좀 버티주고
예.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버틸 동안에 조선이 또 좀 살아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이 조금 무너져 버리면은 뭐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우리 뭐 투자 유치가나 이런 데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큰 틀에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게끔 미래에 대해서 좀 보고 그래서 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예. 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한 달 살기 오는 거는 아주 저도 얼마 전에 장성포에서 예. 뭐 식당에서 가니까 한 달 살기 팀들이 점심을 먹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서 이제 물론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 해가지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한 달 살기 하러 오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좋은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 요거는 아주 좀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하면 좋겠고 57페이지 봅시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나는 제일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초청 강연입니다. 초청 강연. 이 초청 강연자가 이 우리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정책, 문화 행사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진짜 이 초청 강연자를 잘 좀 이렇게 섭외를 하십시오. 저희 청년들이 원하는 초청 강연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인데 이쪽에 관련된 걸 갖다가 하면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청년들이 한다고 이러면 뭐다 뜨는 기쁘고 그건 잘못되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초청 강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매년 연간 운영비를 이제 8,400만 원씩 계속 준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아주 노동복지관 2층에 이제 안에 인테리어비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세팅을 새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는 센터장을 뽑습니까? 센터장. 센터장은 안 하고 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두고 우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직접 운영할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연간 운영비가 그러면 이게 수도 강렬비하고 뭐 월세 뭐 이런 겁니까? 기타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는 중복이니까 안 하는 거고 그죠? 인건비도 있겠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직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예, 직영으로. 직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이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되는 겁니까? 예. 공무원 시간 한 분이?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니까요. 그럼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은 뭡니까? 저희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5시간인가 하루에. 그 내용이 청년정책 안내하고 일자리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일자리 상담도 하고 저 일자리 연계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하고. 예. 네트워크 공간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사업을 업체 선정해서 하니까 그 업체가 와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거고, 이 사무실 관리와 연계 일자리나 이런 거 연계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면. 예. 근데 열외 공무원을 뽑는단 말입니까? 아니지, 우리 정원에만 포함되지 않지만 예. 준공무원입니다. 그분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전문가를 갖다가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하고 예. 안착되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뭐 정규직을 가든가 그때 나중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테스트 하는 겁니까 그러면? 테스트는 아니지. 첫 번째 시작이. 그러니까 뭐든지 예.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청년센터 1룸에도 지금 공무직 한 명이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시작 때 전문가가 와가지고 좋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할 때 딱 대우를 해주고 뭔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거는 지금은 필요 없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사무실 운영이나 기타 이런 연계시키는 부분이고 나중에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작이 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53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그게 도표에 보면은 사업비가 32억이고 지원 인원이 193명. 여기에서 지원 인원이라 하면 32억에 해당하는 수혜를 보는 대상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모집하는 대상 인원입니다. 대상 예. 인원입니까?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사업비 집행 현황. 그러면 대상 인원은 저기 거래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89명, 그게 이제 100명인데 이제 89명으로 종료된 걸 빼고는 예. 이제 대상 인원을 다 채웠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하다가 중간에 예. 그 포기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럼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기 53쪽하고 예, 예. 54쪽 다른 거는 다- 대상 인원의 지원 인원은 예. 다행히 다 채워졌다. 예, 예, 채워졌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예.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충원을 하는 형태고, 예, 예. 그렇다면 이 사업에 채워지지 못한 경우는 다행히 없네요. 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니 그래서 없는 경우 여기에 이 여기는 자료에 없습니다. 따르면 없는 있느냐 예, 없느냐 예, 그런 예. 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간혹 뭐 지난해 보면 예. 이런 사업의 경우 이제 대상 인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빠져나가게 충원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50 52쪽.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인데,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지금 대상 인원은 6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1년에 600. 1년에 600명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상반기 경우에는 우리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세우 사업으로 시행해서 상반기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그 사업비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리 팀장이 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네. 답변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예. 여기 도표에 있는 거는 예. 우리 그 시비 자체 시비로 집행한 현황만 지금 표시해 놓은 사항이고요. 우리 이제 이 외에 3월 외에 이제 훈련이 된 거는 플러스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만 네. 이제 12 훈련 장려금 네. 거기에 80%인 80만 원을 네. 이제 지원하는 거고 네. 이제 3월 이후는 네. 12 지원 없이 네. 이제 다 한다 이런 의미네요. 불자리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업비 12에 있어서 11억은 11억이 1월부터 3월까지 얼마가 지원되어졌죠? 그 작년에 예. 제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양대 조선사의 기술연수원의 수요 예측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600명에 대해서 예. 평균 우리가 교육하는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그 2달 반이 이제 2.3개월이었거든요. 예. 그 사업비를 했을 때 80만 원 곱했을 때 이 사업비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이 훈련 우리 시비를 조금 절감하려고 공모 사업에 이 사업을 플러스 사업에 넣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1년으로 봤을 때 네네. 11억이었는데 이제 3개월까지만 해서 집행금액이 2억 4,300이어서 나머지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죠. 네, 아마 알겠습니다. 추경에 삭감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노재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50페이지에 사업이 총 4개인데 3개가 지금 목표가 좀 미달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거는 뭐 현재 추진율이 좀 낮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말 되면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예.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숙련 퇴직자 재취업 같은 경우는 벌써 100%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좀 사업간 재조정 가능합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금 올해는 안 되는 그렇다 게, 치더라도 예. 내년에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적이 된다면은 네네. 가능. 조금 그러니까 더 어쨌든 폭을 좀 높일 수 퇴직자는 있지. 요청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그럼 그 부분을 저기하게 좀 조정해서 알겠습니다. 예, 선호 사업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우리 그 청년 주간 행사가 작년에는 1박 2일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똑같은데 하루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들하고의 의견을 수렴 결과 1박 2일보다는 하루에 아침부터 그 저녁 타임까지 야간까지 해가지고 그 한 번에 그래요? 다 하는 걸로 1박 그렇게 2일 했습니다. 힘들다던가요? 힘드는 게 아니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 말이지. 선택과 예. 집중. 어차피 청년들 행사 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가족들 단위도 많이 있고 하니까 토요일 날 가족 행사 겸 이제 이렇게 그럼 나가죠. 58페이지에 청년지원센터는 이룸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이게 지금 이룸을 공간을 확대한다는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네네네. 아주나 옥포, 장성포 이쪽 아, 지역의 청년들이 근역별이 여기 다 밑에 보면 근역별로 되겠습니까? 지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